혁신이 얼마나 이 기회가 소중하고 중요한지를 잘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국민 눈높이에 내려가서 혁신은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확실히 그것이 반영이 되도록 하는 게 혁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당원들 말씀을 들어보면 우리 당에 대한 냉소와 그리고 실망감이 굉장히 큰 상태입니다. 처절하게 반성을 해야 되고 그러한 반성문을 써야 될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민생 정치가 혁신이고 새 정치라고 생각합니다. 당은 공감 능력을 키우고 문제 해결 능력을 갖춰 나가야 합니다. 1년 몇 개월 사이에 국민들의 민심이 돌아섰을까? 국민들과의 소통, 국민들의 마음을 읽는데 실패하지 않았나? 혁신의 내용에 대해서는 이것이 여야를 떠나서 또 친윤과 비윤을 떠나서 친명과 비명을 떠나서 국민한테 도움이 되는 것이라면 어떤 것도 혁신이 돼야 된다. 자, 지금 뭐 인터뷰에서 영상이 나갔는데요. 지금 국민의힘 그중에서도 이제 혁신위원회가 좀 관련된 그런 주제들로 좀 준비가 돼 있습니다. 좀 본격적으로 시작할 텐데요. 지금 인요한 혁신위원장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행보가 주목받고 있지만 오는 29일에 열리는 이태원 참사 1주기 시민 추도대회 이거 놓고요. 여기 참석 여부 놓고 좀 여야가 약간 지금 다른 뭐 시각 보이고 있거든요. 우선 이 여야의 목소리부터 좀 들어보겠습니다. 내일 모레 29일 열리는 12구 이태원 참사 1주기 시민 추모대회에 윤석열 대통령이 불참한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정치 집회라는 판단 때문에 생각을 바꿨다고 합니다. 같은 이유로 국민의힘도 불참을 고려한다고 합니다. 어처구니가 없는 비겁한 변명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은 무조건 늘 옳다고 말한 것이 진심이라면 추모 행사에 꼭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태원 참사 1주기를 계기로 이태원 특별법으로 또다시 참사의 정쟁화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별도의 공문까지 내리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전원과 시도당 관계자까지 끌어모아 추모식을 정치 집회로 만들려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민주당에서는 여당과 대통령실을 향해서 오는 29일 일요일이죠? 추모대회 왜 안 나오세요? 이걸 계속 압박을 하고 있고요. 여당에서는 그거 이미 정치 집회화 됐습니다. 거기 지금 민주당에서 뭐 다 모이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총동원령 내렸죠? 이렇게 반발을 하는 상황이죠. 그리고 이런 가운데 대통령실은 29일 그 추모대회를 일단 정치색이 짙은 대회다. 이렇게 좀 규정을 한 상황이에요. 이런 가운데 다음 화면 보시죠. 인요한 혁신위원장, 이태원 참사 추모식 개인 자격으로 일단 참석한다. 이게 지금 알려졌어요. 그리고 유이동 정책위 의장 그리고 이만희 사무총장도 참석할 예정이다. 그럼 지도부 일부도 참석하는 거고요. 혁신위원장 참석하는 겁니다. 그럼 혁신위원장이 아마 참석을 하니까 혁신위원들도 다수 참석할 것으로 일단 보이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이죠. 자, 요 내용과 관련해서요. 여당 내에서 나오는 목소리도 좀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뭐 행사 성격 또 주최자 등 뭐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고 하여튼 뭐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판단하겠습니다. 순수한 추모제 얘기가 나왔을 때 당 차원에서 대표님이나 원내대표님들이 같이 참석하는 것에 대해서 좀 긍정적인 검토가 있었습니다. 이제 그 과정이 진행되면서 야당 민주당의 이 정치 집회로 변질되는 어떤 그런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 차원에서 참석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아니냐. 저는 이번에는 개인 자격으로 참석을 할 예정입니다. 자, 유희석 국민의힘 대변인, 수석 대변인 나와 계신데요. 일단 대통령실은 정치적인 행사, 정치 집회다. 이런 취지로 규정을 했는데 인요한 위원장은 참석을 해요. 그리고 지도부 일부인데 개인 자격이다. 이걸 굳이 강조하면서 참석하거든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
참사 이 추모 행사 자체가 애초부터 유가족이라든지 어떤 시민사회 영역에서 추모제를 이끌겠다, 주최하겠다 이런 식으로 나왔으면 큰 문제가 없을 걸로 봐요. 근데 야4당이 공동 주최하면서 물론 지금은 철회를 했지만 이것이 정치 행사처럼 된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이제 짚어야 될 게 야당에서 특히 민주당에서는 그렇지 않다고 말을 하겠지만은 참사를 정치에 이용을 하는 거예요. 애초에 공동 주최했을 때부터 그 마음을 먹었을 때부터 그러면서 어떻게 압박을 하냐면 이번 추도식에 안 오면 이태원 참사에 대해서 반성하지 않는 것이다. 이런 어떤 프레임이라고 할까요? 그걸 걸어버렸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게 이상해지는 겁니다. 자, 개인 자격으로 말씀드린 건 뭐냐면 추모를 하는 데 있어서 정당을 대표해서 간다는 게 그것 자체가 정당화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개인 자격으로 충분히 가서 추도의 의사를 표시하고 유가족을 위로하고 할 수 있는 거 당연히 가능한 겁니다. 그런 차원으로 얘기하는 거지 민주당처럼 전 당원 여기에 참석하도록 독려를 해달라는 공문을 내린다든지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이거는 시민사회 영역에서 해야 될 일을 정당이 나서서 마치 본인들이 이 시민사회 영역까지 떠맡겠다는 걸 자임하면서 언제부터 이 1년 동안에 유가족 얼마나 그렇게 찾아뵙길래 야4당에서 이렇게까지 나오는가에 대한 비난을 저는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정치로 이용하지 말아라. 그런 말씀 먼저 드립니다. 지금 알려지기로는 김기현 대표와 윤재욱 원내대표는 그러니까 29일 그 뒤에 다음 주 월요일이 되겠네요. 30일 국회 행안위 차원에서 열리는 어떤 추모 이 대회, 추모 집회가 있는데 여기는 참석을 한다라고 그러는 건데요. 그건 어떤 또 배경입니까? 그러니까 정확하게 어떤 식으로 하자 아직 논의하기로만 했었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더 논의를 하자, 협의를 하자 이런 얘기인데 지금 이런 것들이 걸려 있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도 곤혹스러운 겁니다. 그 대통령에 대해서도 계속 비난을 하잖아요. 왜 안 오냐 이 얘기인데 민주당에서 그 얘기를 계속 꺼내고 있어요. 그럼 대통령이 그 참사 당시에 작년에 얼마나 많이 그 참배를 하고 희생자 가족들 위로하고 이런 거 다 알잖아요. 그럼 이 일주기 때 안 갔다는 걸로 또 이제 반성 여부와 뭐 이런 것까지 걸어서 또 다시 그 기억을 환기하는 이런 행태야말로 우리 정치의 현장에서 없어져야 할 그런 행태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번에는 소영주 민주당 상근 부대변인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이게 무슨 정치화를 하고 있다 자꾸 얘기를 하는데요. 정치화를 해야죠. 왜냐하면 이태원 참사 유가족 159명의 꽃다운 청춘들이 길을 걸어가다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게 작은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현 정부는 이거를 알아야 돼요. 그때 유가족 요구했던 거, 요구사항을 들어줬습니까? 안 들어줬잖아요. 해결이 안 됐잖아요. 해결이 안 되니까 유가족이 누구를 잡죠? 정치권을 잡는 거예요. 결국에는 현 정부에서 책임질 사람들, 향안부 장관, 지금 용산구청장 다시 복귀해서 버젓이 지금 재선 준비하고 있는 그런 활동을 합니다. 유가족들은 그걸 지금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연 이 정부가 이태원 참사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책임을 졌는지는 뭐 추도식에 대통령이 당시에 가서 뭐 이렇게 목례를 하고 그다음에 어떤 그런 예의를 갖췄다고 해서 위로가 됐다. 위로는 받는 사람 입장에 생각해야죠. 주는 거는 내가 갔으니까 위로가 되지 위로가 돼야 돼. 이거는 억지예요. 지금 현재 1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은요 요구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만나고 싶어 하고요. 아직도 그 책임에 대해서 이 마음속에 한을 털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누가 풀어야 되죠? 이상민 장관 정도를 컨트롤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윤석열 대통령이에요. 그래서 이 추도식은 말하는 것은 유가족들의 요구를 야당이 민주당, 야4당이 받아서 지금 이 부분들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대통령이 최근에 강서구청 참패 이후에 국민이 늘 옳다, 무조건 옳다 했으면 설사 그게 고민이 되더라도 한 번쯤은 고민해 보고요. 그게 판단이 안 서면 최소한 그러면 국민 여론조사를 한번 돌려보세요. 여기에 참여하는 게 좋겠어? 아닌 게 좋겠어? 그래서 참여하는 게 좋겠다 하면 가세요. 너무 간단한 문제인데 이걸 가지고 무슨 정쟁이나 아니네. 그 자체가 국민의힘이 이 이태원 참사 이런 유가족들의 마음을 정치적으로 지금 이용하고 있다라고 저는 역으로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아직은 모르겠어요. 그날 29일 날 추도 대회가 어떤 모습으로 치러질지 모르겠지만 저 소영주 부대변인께 추가 질문 드리면 거기에는 유가족분들도 많이 참석을 하시겠지만 이제 정치권 인사도 있고요. 시민단체 등등등 많은 사람들이 참석을 할 걸로 지금 보여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단순히 정부를 비판하는 차원을 넘어서 정부 규탄 또는 탄핵 이런 목소리 안 나올까요, 거기서? 그러니까 그러기 전에 좀 전향적인 모습을 보이면 그런 말이 안 나오죠. 여기서 탄핵이 나오면 이게 정치 집회 아니야? 이게 이런 시각이 여권에 있단 말이에요. 지금 야사당이 예. 물러났잖아요. 비껴줬잖아요. 왜냐하면 대통령실에서 이건 정치 집회로 규정을 하니 오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주최해서 빠지겠다. 그럼 오시겠습니까라고 묻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대통령실에서 고려해 보겠다, 검토해 보겠다. 라고 하면 그냥 뭐 개인 자격으로 여당에서도 오시고 야당에서도 가시는 거예요. 이건 국민적 수준이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유가족들은 계속 요구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에게. 이 이태원 참사에 대한 책임자 처벌 그리고 진상규명. 그런데 지금 그게 유가족들을 만족시키지 못하고 있으면 최소한 대통령께서 좀 어루만지는 모습, 제스처 정도 아깝습니까? 저는 그렇게 되묻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이제 일요일 날 있거든요, 오후에. 그러면은 모습이 있고요. 아마 월요일쯤이면 이 내용에 대해서 또 다룰 수도 있어요. 뉴스와이스에서 한번 기다려 보고요. 지금 혁신위원회 관련된 얘기를 하면서 이태원 참사 1주기 추모 대회, 추도 대회 뭐 요 얘기를 좀 했는데 오늘 혁신 차원의 1호 안건이 공개가 됐습니다. 무슨 대사면 이런 게 들어가 있는데요. 이제 목소리로 들어보시죠. 당내 화합을 위한 대사면 이거를 1호 안건으로 삼자라는 의견이 위원들 사이에 대체적인 대부분의 의견이어서 혁신위의 제1호 안건은 당내 통합을 위한 대사면 이거를 1호 안건으로 놓고 향후에 논의를 계속하기로 했습니다. 이준석 대표뿐만 아니라 가령 홍준표 시장 같은 경우도 지금 걸려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김재원 전 최고 같은 경우도 걸려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태영호 전 최고 같은 것도 지금 걸려 있는 상황들이어서 그래서 두루두루 당내 대화합과 탕평을 위한 어떤 대사면 논의 이게 아마 1호 안건이 될 것 같습니다. 그건 이준석 당원의 의견이시고요. 저희 국민의힘 혁신위원회에서는 국민의힘의 혁신을 위해서 또 당내 대통합을 위해서 이 혁신 의제를 논의하자라고 테이블 위에 올렸고 저희들은 저희들 기준에 따라서 논의하겠습니다. 지금 영상이 두 개로 나눠져 있잖아요. 앞부분은 당내 통합을 위한 당내 대사면이에요. 그러니까 징계 조치를 받으신 분들에 대해서 이걸 다 풀어주겠다 이건데 그 뒤에는 어떤 반응이 뭐가 나오는데 그거에 대해서 거긴 거기 반응이고요. 우리는 우리대로 논의합니다. 이걸로 간 거거든요. 중간에 과정에 빠졌죠. 화면 보시죠. 대사면 이 얘기가 나오자 단박에 이준석 전 대표가 반응을 보입니다. 굉장히 속도가 빨랐어요. 여기 보시면 뭐 쭉 썼는데 핵심은 이거예요. 우격다짐으로 아량이라도 베풀듯이 이런 식의 접근하는 거 사태를 악화시킵니다. 두 번째 줄이 있죠? 그러면서 이렇게 생각해요. 저는 이런 혁신위의 생각 반대한다. 재론치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쭉 가세요, 징계. 이거예요, 지금 반응이. 오, 그럼 여기서 궁금해지는 건 이준석 전 대표의 반응이거든요. 민현주 전 의원님. 이준석 전 대표의 이 반응은 뭡니까?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렇죠. 아량이라는 거에 이제 좀 키워드가 있는 것 같아요. 아량. 네. 그러니까 이준석 전 대표는 억울하다는 거죠. 자기가 징계받은 것 자체가 억울한 거예요. 지금 본인이 받고 징계를 인정할 수 없다 그렇죠. 이겁니까? 이제 본인은 당이 무리를 해서 자기를 징계를 했고 이 징계는 타당하지 않은 거기 때문에 어쨌든 징계를 끝까지 가지고 가서 징계 기간이 끝나면은 다 복귀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때까지 이제 기다리겠다는 건데. 근데 중간에 사면을 해버리면 마치 징계가 맞는 것처럼 느껴진다 그렇죠. 이겁니까? 그러면서 당이 시혜를 베푸는 듯한 모습으로 내가 당의 혜택을 받는, 시혜를 받는 이런 모습 보이지 않겠다라는 것 같고요. 지금 이준석 대표는 단지 이 징계를 풀어주느냐 아니냐가 지금 자신의 그 주요 관심사가 아닌 것 같아요. 뭡니까 그럼 어쨌든 지금 혁신 얘기를 계속하면서 눈물의 기자회견도 했는데 그 내용을 보면 당이 자신이 생각한 혁신안대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혁신 지금 이 시기에 이준석 전 대표가 주도권을 잡아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고 그 주도권을 나한테 주지 않으면 내가 12월에 어떤 결정을 할지 아무도 모른다. 지금 그렇게 지금 인터뷰를 반복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12월에 뭐가 큰 결정을 할 수 있는데 갑자기 사면 얘기 왜 하세요? 그렇죠. 이겁니까? 그럼 그렇게 지금? 되면 12월 달에 이준석 전 대표가 만약에 사면이 지금 된다면 지금 이제 혁신위에서 건의한 대로 최고위에서 결정을 한다면 이준석 대표는
사실은 당의 반기를 들거나 이럴 수 있는 기재들이 되게 많이 사라지게 되죠. 나갈 뭐 예를 들어 탈당 등등등의 명분이 떨어져 버린다. 그러니까 부당한 징계를 받았다는 거 그리고 당이 내가 생각한 대로 혁신으로 가지 못한다는 그 두 가지가 명분이 될 텐데 그중에 큰 명분 하나, 당이 부당하게 본인을 징계해서 다른 세력들이 당권을 장악했다. 이런 점에서 본인이 명분을 잃을 수밖에 없으니까 나는 어쨌든 잘못된 징계이기 때문에 당의 시혜를 받아 풀어나고 싶지 않다. 그걸 강조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뭐 저는 이게 표현상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대사면이든 뭐 이준석 대표와 함께 가는 모습이든 이거는 사실은 이제 표현의 문제고 이준석 대표도 뭐 페이스북에 올리는 것들을 보면 당원 지역 활동을 못 하고 있지 않습니까? 노원에서 그 지역 활동을 해야 한다. 지역에서 내가 새로운 아이디어로 혁신안을 낼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그렇다면 지금 이 차원 통합 차원에서 났을 때 본인도 징계 해제되면 지역 활동을 열심히 하고 또 당원의 한 사람으로서 열심히 활동을 해서 당을 혁신의 방향으로 그렇죠. 이끌어가면 되지. 굳이 여기서 나는 원치 않아. 아량 베풀지 마. 이러는 것 자체는 약간 몽리로 보일 수 있다. 그래서 이준석 대표도 어쨌든 당을 위한 애정의 기자회견이었고 많은 충고를 했다고 한 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손을 내밀었을 때 손을 잡아주는 모습을 보이는 것도 저는 좋은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아무리 봐도 잡아줄 것 같지 않거든요, 지금. 그러니까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큰 명분 하나를 잃을까 지금 갑자기 걱정하는 것 같아요. 박원석 전 의원님. 그럼 이준석 전 대표가 헤어질 결심을 확실히 한 겁니까? 이제? 글쎄요, 뭐 그 결심을 아직 최종적으로 안 했다고 본인도 얘기하니까 제가 뭐 알 도리는 없는데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당연한 반응 아닐까요? 당연하다. 그러니까 문제의 본질이나 원인은 두고서 그냥 현상만 슬쩍 덮자 이거잖아요. 지금 혁신의 해결책이라는 게. 근데 이준석 전 대표가 자기 징계 풀어달라고 당을 향해서 이런저런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애초에 당이 왜 이렇게 잘못 오고 있는지. 그리고 왜 대통령이 이렇게 일방적인 국정 운영을 하는지 그 어쨌든 국정 운영의 방향을 전환해야 되고 수직적인 당정 관계 바뀌어야 되고 당이 대통령실을 향해서 할 말은 해야 되고 지금처럼 뭐 이념이 최우선이다 이런 어떤 편협한 국정 기조에서 벗어나야 된다 이 얘기를 하는데 지금 어쨌든 이준석 전 대표는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그 징계 결과를 가지고서 이거 풀어줄 테니까 대화합하자 그러면 이제 대통합이 되는 거다라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준석 전 대표가 지금 그 아직 헤어질 결심을 하지 않았다는 거는 본인이 생각하는 지금 이러저러하게 좀 정부나 여당이 잘못 가는 문제에 대해서 아직 시간이 있다 바로잡을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끝내 이게 바로잡히지 않는다면 그때는 여러 가지 선택지를 열어놓고 보겠다. 근데 본인도 어쨌든 노원에서 출마해서 노원에서 당선되겠다는 목표를 갖고 있지만 다른 모든 것을 다 양보하고 노원 공천에 목을 매거나 노원 공천에 연연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오히려 지금까지 잘못된 걸 인정하고 그리고 이준석 역할론을 인정해라. 이걸 당을 향해서 요구를 하고 있는 거지. 뭐 징계 해제해가지고 노원 공천 받으면은 다 없던 일로 묻고 가자. 이럴 생각이 조금도 없다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한 거죠. 그럼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당에서는 그냥 징계 풀어줄게 와서 좀 도와주지 뭐 이런 건가요? 그리고 이준석 전 대표는 무슨 소리입니까? 지금 그거 얘기하는 거 아닌데요. 원래 처음부터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뭐 이런 게 싸우는 겁니까? 아직은 모르겠습니다만 오늘 굉장히 오후에 빠르게 진행됐어요. 이 상황이 지금요. 그러니까 브리핑을 하던 중에 반응이 나오니까 질문까지 나오거든요. 바로 저런 답이 나왔습니다. 자, 첫 번째 본격적으로 이슈 하나 다뤄봤고요.